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네, 연초에 이런 짤 유행어 있었잖아요. 아들 에코프로 샀지, 에코프로 BM 샀지, 네. 뭐 LNF 산 거 아니지,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또 잘 가네요. 갑자기 저희 어머님한테 죄송스럽네요. 효도를 해야 되는데. 네.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사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계속 올라요. 저도 실제로 이제 일찍 좀 팔았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뭐 언젠가 갈 것으로 봤는데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그게 좀 우려감이 있었고, 당연히 이제 많이 땡겼잖아요. 실적에 대한 숫자를 좀 많이 땡긴 상황에서 주가 레벨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뭐 결국 100만 원 넘어갔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은 에코프로 BM과 LNF, 그동안 진짜 못 갔던 LNF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 코스피로. 그에 대한 뉴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매도들이 다시 또 철수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LNF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시장 참 멍멍이 같다, 멍멍이 판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그 타임라인 자체가 다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왜 빠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제가 오늘도 오늘 코스피 빠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할까? 코스닥은 이제 제가 그 세 번째 돌파적에 넘어가서 여기 지지받는 여부 보자고 했잖아요. 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코스닥 레버리지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미국은 올라가는데, 그 미국이 뭐 나스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다우가 올랐어. 어제 또 폭등이 나왔어요. 다우가 거의 1% 넘게 폭등이 나왔고, 그리고 S&P 500도 4,550 넘어가는 패턴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마이너스, 특히 코스피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관련된 구성 종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뭐 삼성전자, 테슬라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몇 개의 종목은 강세를 좀 보였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4분의 3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 나오고 있는. 근데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보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코스피의 반등을 언제 보느냐, 이거를 좀 볼 때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7월 21일 날 금요일 날 지금 우리나라가요, 올라가다가 계속 꼬꾸라지는 이유가 특히 10시 정도 넘으면 꼬꾸라지거든요. 네. 예,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이제 딱 나오잖아요. 화면 나오잖아요. 아침 초반에 강세 보이다가 10시 정도 중반 넘어가면 쭉 밀리죠. 툭 밀릴 때 이유가 뭐냐면 홍콩 증시가 빠져요. 네. 그러니까 홍콩 빠지니까 중국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차트 똑같습니다. 차트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 지금 아마 홍콩이 0뭐 홍콩 항생 선물로 봤을 때 제가 0.58 정도 확인했는데, 예, 뭐 일반 인덱스는 좀 많이 빠지네요. 상해 종합도 떴다가 밀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국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미국 올라가면 같이 쫓아가거나 막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코스피가 하락 나온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볼 수 있는 모색은 다 7월 21일 날 전기차 보조금 확대도 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바뀌었죠. 이에서 첫 그 지준율 인하의 이 폭이 상당하게 좀 많이 좀 지준율 인하해줘야지만 좀 유동성이 좀 공급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활력을 좀 부을 텐데, 이 지준율 인하 범위가 생각보다 낮을 것이다, 작을 것이라는 좀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해서 조금은 특히 이제 코스피가 약간의 좀 약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내일이겠네요. 내일 아침에 이제 장 끝나면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드디어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딱 나옵니다. 장 마감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저도 물론 아직도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뭐 테슬라 실적 발표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7월 20일에 중국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얼만큼 범위 나올 거냐, 이건데, 오늘 이제 2차 전지들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지금 3분의 1 정도는 반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테슬라 실적 발표, 요거의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7월 21일 날도 금요일 날도 중국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거의 8분 능선에 넘어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이전 상장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쇼커버가 지금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도 없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매크로적인 관점 먼저 짚어봤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편입했던 종목에 대한 리뷰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7월 3일에 편입했던 네이버입니다.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약 13%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인데요. 향후 이후의 전략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좀 낮출게요. 네. 좀 낮춰서 살짝 낮추는 겁니다. 딱 이 300일 이동 평균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넘어가서 22만 원 한번 노려보자고 했는데 항상 제가 이제 딱 이동 평균선 저항대로 추산하다 보니까 뭐 여태까지 리뷰 종목들에서 목표가 달성이 다 아쉽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10에서 15% 올라가다가 툭 밀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예 조금 더 낮춰서 좀 진행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여기 한번 트라이하러 갈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네. 돌파하는지 시도라는 자리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21만 3천 원으로 조금은 낮춘다. 여기서 한번 맞고 좀 밀려서 그리고 나서 다시 정배율 전환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자.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보는 이 가격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는 그대로 갑니까?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뭐 그럼 그렇게까지 뭐 많이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네. 여기서 약간 기간 조정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변동 없이 일단 네. 목표 가격만 조정됐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21만 3천 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지금 현재 구간이 13% 네, 맞습니다. 수익을 보여줬다라는 점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도 한번 볼게요. 16%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리뷰는요? 이거를 리뷰를 하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일부러. 네. 왜냐면은 재밌잖아요, 지금. 뭐 재밌다고 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어제 쫓아가신 분들은 그대로 마이너스 지금 거의 10% 이상 하락을 좀 맞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왜 떨어질까? 이거 왜 떨어질까요? 네.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코, 프로, BM, 그죠? 올라가죠? 그리고 LNF도 올라가요. LNF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올라가는 게 코스피 이전 상자. 이 두 종목이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이유가 숏스퀴즈 발생으로 인해서 공매도를 좀 이제 이 타겟을 했던 이런 뭔가 이 자금이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코스피 가면 당분간은 공매도 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호재잖아요. 코스닥에서 그렇죠.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는 건. 그러면 대준전자재료가 어디냐면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다음 타겟가 이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질 만한 뉴스는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18에서 19% 급등 나왔던 종목이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10% 정도 갑자기 급락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거밖에 없죠.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이전 선장하니 이쪽을 공매도를 이제 당분간 못 때리니까 다음에 코스닥 150 상위 종목 중에서 노출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대주전자재료 어제 급등 나왔네? 공매도 때려야지. 약간 이런 뭔가 수급에 놀린 것 같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빠지는 이유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이겨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 요거 뭐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올 코멘트겠죠. 사이버트럭 올해 몇 대, 한 2,000대 이상 있는데 더 양산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테슬라 거기다가 여기서 이어지는 게 바로 21일 날 중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네. 부분들이겠죠. 요거에 대한 이 스텝 바이 스텝을 한번 보시면서 근데 만약 여기서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2차 전지는 이걸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러면 다시 이 하락폭을 만회를 하는 가능성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뭔가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에 이전 상장하니까 당분간 공매도를 못 때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웃음만 나와요. 왜냐면은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논리가 그냥 이걸로 빠지는 걸로 좀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금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종목을 뭐 두 번째 가지고 나와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 종목 가지고 1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지금 공매도 공격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에코프로비엠과 이 NNF에서 빠져나온 세력들이 뭔가 돈들이 여기 다시 또 공매도 때리는 거죠. 근데 많이 떨어지네. 그러면 계속 때려야지. 뭐 중간에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이걸 이겨내는 게 테슬라와 그리고 21일 날 중국
보조금, 보조금 중국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반영 이게 얼마큼 나오는지 그러면 이거 또 공개돼서들 여기서 박살 나겠죠. 네. 그럼 다시 주가 올라가면서 쫙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내일 한 번 더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겠네요. 21일까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일단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리뷰에 들어갔고요. 내일과 모레까지 리뷰 이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참고해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주가를 다시 개선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어요.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매수 가격 정정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조금 조정이 좀 나왔다가 가야 됐었는데 이제 에코프로비움이 너무 세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움이 너무 세니까 좀 이제 멱살 잡고 좀 땡기고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 위주로. 나머지 2차 전지들 뭐 LNF라든지 세로닉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포스코 퓨처엠은 뭐 상관없겠죠. 코스닥 그쪽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몇 개 종목들만 좀 이제 끌어당기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한 8,900개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아까 그래서 멍멍이 판이다. 그러니까 제가 웃는 게 그냥 웃긴 게 그냥 웃겨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래서 조금 답답하고 약간 화나는 마음도 있으신 거잖아요.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이거를 막 우리 이 시장에서 판을 누가 이렇게 설계를 하길래 이렇게 막 놀길래 야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트라이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이제 조정을 보고 약간 여기서 제가 이제 12,600원에서 700원 사이 밴드를 좀 제시해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여기서 좀 급격하게 좀 올리고 있어서 그리고 좀 이유도 사실 이전 상장 이슈로 올라가는 거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이 조금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매수 가격 밴드를 좀 수정할게요. 12,350원. 그러니까 내일 테슬라 발표가 나왔다가 쭉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정 나왔다가 이제 중국 보조금 관련된 부분 뉴스 나오면 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갔다가 중국 관련된 부양책 나오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 가격 밴드를 낮춘다. 12,350원으로. 그래서 제가 매크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수가 정정됐죠? 12,350원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위투 종목 어떤 걸로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종목 예고에도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벤더 현대모비스 벤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네. FPCB 관련된 부분들이 그 물량을 받았어요. 그 종목이고요. 현재가 13,340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간단합니다. 임팩, 오늘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임팩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코드번호 023810이고요. 임팩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FPCB 관련된 밸브, 케이블 분류를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원래 고객처가 거래처가 현대모비스, 현대차 아이로닉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이미 벤더 선정 기업이고 이미 그에 대한 물량을 받고 있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포드양 관련된 BMA 모듈 EPBC 개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좀 발음이 어렵네요.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에 필요한 FPCB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개발하는데 이 회사도 같이 중간에 껴서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아마 그에 관련된 부분에서 북미 협업 기대감. 지금 이제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인지 대부분 이제 미국 북미 쪽에다가 공장을 증설하잖아요. 그에 대한 이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모멘텀 말씀만 드려봤습니다. 인팩이었습니다.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그 북미와의 협업 기대감이 이쪽으로도 갈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얼마까지 보세요? 뭐 어차피 보면 이게 장비겠죠. 장비주라고 네. 보시면 돼요. 소재는 아니고 장비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거래량 동반이 2번 정도 됐었는데 좀 약간 윗꼬리 달면은 사실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여기서 U자형으로 그려주면서 5일 이동평균에서 단기 이동평에서 지지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코스피 종목 지금 웬만하면 다 떨어지고 있는데 5일선에서 아래꼬리 달고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요. 이 종목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단기 전고점 근처를 넘어가는 구간이죠. 14,900원 선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손절 가격은요. 11,7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단기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장비가 한 번 더 갈 가능성 보고 임팩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단기적이면 어느 정도까지요?
그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임팩이었고요. 목표 주가 14,900원, 손절 라인 11,700원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무료 방송은 하지 않으시고 또 자료 계속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내를 좀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네, 알려주세요. 녹색 밴드에다가 어제 또 이제 코멘트 관련된 부분들 두 가지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 관련된 부분들 좀 궁금하시면 녹색 밴드 엠비엔골드 신광석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예, 무료입니다.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엠비엔골드 신광석 검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양질의 정보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비용 없이 보실 수 있으니까 녹색 밴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